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55만 명에게 정부가 손실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묻고 따지다가 어려워지기 전에 일단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미국 방식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빨리 주기 위해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아서 설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단 똑같이 500만 원씩을 받고 나중에 정산해 봐서 손실이 더 크면 더 받고 적으면 그만큼 5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갚을 땐 연 1%의 이자를 적용받습니다. 500만 원은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두 개 분기의 손실보상을 합친 금액입니다. 3분기만 따졌을 때 평균 손실보상금이 한 곳당 30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만 곳입니다. 정부가 3분기에 손실보상을 먼저 해줬던 70만 곳 가운데 12월에 영업 제한을 받은 곳을 추린 겁니다. 이 같은 선지원 후 정산 방식은 JTBC가 최근 보도한 미국의 소상공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닮았습니다. PPP는 무이자 대출 형태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은 다음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다 쓰면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그런 비용으로 쓰지 않고 남기면 연 1%의 이자를 물고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료, 인건비로 지원금을 다 쓰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산식에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일정 비중으로만 반영돼 손실이 500만 원보다 적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체 창업 폐업의 그 형태를 따져보면은 5년 뒤에 한 60% 정도는 이제 폐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채권 상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서. 실제 손실보다 더 받은 돈을 임대료나 인건비로 쓸 경우 미국처럼 탕감해주는 방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